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이 첫 양산 출하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양극재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유럽 현지에서 제품을 찍어내 유럽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단계죠.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럽연합은요, 핵심 원자재법이라는 CRMA에 따른 역내에서 생산된 배터리 소재 사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찍어내는 기업은 자연스러운 우선 공급처가 되는 거예요. 헝가리 공장은 저가 원료를 공급을 받아서 양극재를 유럽에서 만들어서 직접 납품을 해요. 어떤 게 이점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중국에서 암만 덤핑 때려도 이제는 뭐다? 우리가 공급자가 가격을 조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격 면에서 수직 계열화가 강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계속 매출이 찍히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캐즘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사이 같은 한 주에 두 개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쪽은요, 유럽에서 양극재를 찍어내 실제로 출하했고요. 다른 한쪽은 미국에서 차세대 리튬 기술 실증에 들어갔습니다. 자, 말이 아니라 실물 진척으로 넘어가는 국면, 그게 2분기 반등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을 보면 아직 좀 시장이 마감 직전인데, 오늘 코스닥의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코스피가 조금 지지부진하면서, 코스닥이 근데 최근에 너무 많이 눌리긴 했어요. 최근에 너무 많이 눌려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좀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양디지텍, 주성엔지니어링,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필두로 해가지고요, 로봇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드디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내일 스페이스X에 또 상장이 있습니다.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98%로 끝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마이너스 3%로 끝나서 오늘도 역시 반도체가 하락할 거다, 반도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SK하이닉스는 3% 정도 오전에 7% 상승했다가 지금 좀 하락해가지고 7%에서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아쉽죠. 이번 주에요, 6월 8일과 10일 한국 2차전지 밸류체인의 양극재 자원 두 축에서 동시에 실물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입니다. 6월 8일 출하식, 6월 10일날 공시를 했죠. 헝가리 공장에서 첫 양산 출하를 했습니다. 유럽 매출의 실현 단계 진입이 된 거고요. 데브레첸 공장에서 하이네켄 NCA 양극재 첫 양산의 출하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연 5.4만 톤 생산 능력, 전기차 60만 대분, 향후 10만 8천 톤의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자, 유럽 프리미엄 OEM 물량 중심 공급이 확대되고 있으면서요, 가시적 수주 성장과 이런 이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는 어떤가요? 국내 첫 미국의 리튬 직접 추출 DLE 실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북미 공급망을 선점하는 게 포스코홀딩스, 6월 10일날 계약을 체결했죠. 호주 앤슨 리소시즈와 미국 유타주 DLE 데모 플랜트 협력 계약을 맺었고요. 국내 기업 최초의 미국 현지 DLE 기술 실증에 나왔습니다. 자, 포스코는 설계, 건설, 운영, 앤슨은 부지, 염수, 인허가 담당입니다. 자, 2027년 가동이 되고요. 2028년 기술 검증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홀딩스가 저는 불기둥이 찍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왜 2분기부터냐면요,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두 사건의 공통점은 계획과 발표가 아니라 실제 물건, 설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자, 양극재는 출하가 시작되면 매출로, 자원기술은 실증이 시작되면 상업화 로드맵으로 숫자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수요 둔화의 서사에 갇혀있는 동안 기업단의 진척은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리포트, 그리고 2분기 모멘텀의 실체인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망 기대가 아니라요, 설비, 가동, 출하, 실증이라는 팩트에 쌓이는 단계입니다. 자, 2차전지 섹터는 지난 2년간요, 수요 캐즘이라는 한 단어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투자 판단의 핵심은 결국 전망이 언제 숫자로 바뀌는가였습니다. 자, 6월 둘째 주에 나온 두 번째 이 이벤트 보면요, 에코프로비엠 헝가리 연간 5.4만 톤, 전기차로는 60만 대고요. 포스코 DLE 2027년도 데모 플랜트 가동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출하는 매출의 시작이죠. 공장 준공이나 양산 예정은 여러분 뭡니까? 기대치에 불과하지만 OEM의 실제 제품이 나가는 첫 출하식은 매출 인식이 시작됐음을 의미합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은 2단계에 진입을 한 거죠. 여러분 뭡니까? 에코프로비엠 이제 시작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2026년 6월 10일 이전에 에코프로비엠은 야, 헝가리 공장
언제 돌아가는 거야? 헝가리 공장 망한 거 아니야? 이랬다고 하면 6월 10일 유튜브에 딱 나왔잖아요. 에코프로 BM 출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뭡니까? 이제 이게 매출이 담기게 되면 지금도 에코프로 BM은 저렴하다 이거예요. 저렴하다 이겁니다. 왜? 이게 아직 매출 잡히기 전에 밑바닥일 테니까. 이게 밑바닥일 테니까 우리는 뭡니다? 이거를 집중해서 봐야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늘어나게 되면 뭡니까? 그때부터는 계속 매출이 찍히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원 기술 실증은 상업화의 시작입니다. 포스코홀딩스 DLE 실증은 단순 자원 확보가 아니라 독자 개발 기술을 글로벌 현장에서 검증해서 북미 공급망 경쟁력으로 연결하려는 단계적 로드맵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보면요. 원자재 수요의 바닥 통과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는 게 이거예요. 원자재 수요의 바닥이 통과. 2026년 1분기에 와서 이제 바닥이 통과되면서 2분기부터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게 뭐냐면 리튬 가격은요 2026년 들어 공급 차질과 ESS 수요로 구조적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럽 EV 펌에도 회복세를 나타냈는데요. 이런 매크로적인 환경에서 기업단의 실물 진척은 손익 레버리지가 가장 크게 작동하는 구간으로 평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제 시작인 거야. 자, 에코프로 BM 유럽 양산 출하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이 첫 양산 출하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양극재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유럽 현지에서 제품을 찍어내 유럽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단계죠. 그래서 CRMA 규제 시대 핵심 카드인 건데 에코프로 BM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징글징글맞게 오래 기다렸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때 바닥으로 떨어질 때 이때부터 계속 공장을 지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북미에 진출하면서 북미에 공장을 지을 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북미가 아니라 유럽에 진출하면서 공장을 지었고 그 결과 이제 그게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대견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럽에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양극재를 생산해서 출하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를 확인한 에코프로 어느 정도 가는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공, 양산 개시, 첫 출하로 이어진 단계가 6월에 완성되었습니다. 2026년 5월 달에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5월 달부터 양산된다. 제가 방송에서 했던 말 기억난다 1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공장 돌아가는 거 맞습니까? 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지만 결국엔 어떻습니까? 양산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5월 18일 날 헝가리 데브레첸 양극재 공장이 가동을 시작을 했고요. 에코프로 BM의 유럽 첫 생산 기지입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8일 현지에서 하이니켈 NCA 첫 양산 출하식을 가졌습니다. 유럽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하이니켈 NCA 양극재 첫 출하식이 진행이 되었고 최문호 대표, 하주영 헝가리 법인장도 참석했죠. 그리고 6월 10일 날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믿으면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여러분 뭡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의 에이스 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가 헝가리 공장 돌아가는 거 어떻게 알아?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외신 뉴스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뭡니까? 공장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운영 레버리지라는 게 있거든요. 운영 레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양산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요청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공장의 가동률과 운영 레버리지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다? 매출이 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마음속의 우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매크로적인 이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매크로요? CPI 발표, 유가,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AI 버블에 대한 이슈. 근데 여러분 매크로적인 이슈가 해결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나요? 기분 좋죠? CPI 발표 나오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CPI 이번에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높게 안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가요? 코어 2.9 나왔습니다. 뭐냐면 지금 미국은요 여러분 물가도 안정되고 이렇게 아니라 당연히 고용지표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으로 가는 기조인데 월가가 그렇게 나쁘질 않아요 여러분. 근데 결국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월가의 마음 우리가 다 모르지만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 아직은 금리 인상은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오른 이유가 뭐냐? 6월 16일부터 6월 17일 날 있는 FOMC에서 어제 CPI로 인해 5월 달에 CPI로 인해 금리 인상 기조가 아니라 동결 기조로 갈 수가 있음을 시사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올랐죠. 그런데 아침에 트럼프가 미국을 이란을 다시 공격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하락한 겁니다. 같은 헝가리에 뭐가 있어요? 삼성 SDI, SK온, CATL, BMW 등 셀, 완성차 거점이 밀집해 있고요. 현지 양극재 공급망으로서의 입지가 구조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출하 개시는 이 입지를 실제 매출로 전환하는 출발점이죠. 여러분 출하가 뭔 뜻이에요? 공장에서 출하가 뭡니까? 실제 고객사의 납품을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매출로 찍힌다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 그거 보고 하자고요. 그럼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딱 하나죠. 뭡니까? 코스닥이 박살을 났잖아요. 코스닥이 박살났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안 빠지고 100입니까? 코스닥에 있던 자금들 빠져나가면서 코스피도 자금 빠져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어때요? 이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펀더멘털을 보면 돼요. 이제 공장이 돌아가고 있고 이 공장에 대한 매출이 찍히면 그때부터 뭡니까? 그때 여러분들 매수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분기 실적 발표가 분수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럽이 영내산 양극재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현지 생산 기지를 가진 기업의 프리미엄인데요. 자, 에코프로비엠의 헝가리 양산이 단순한 증설과 다른 이유는 규제 타이밍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럽연합은요, 핵심 원자재법이라는 CRMA 그리고 EU, UK 무역협력 협정에 따른 영내에서 생산된 배터리 소재 사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핵심 원자재법. 여러분 요것만 듣더라도 뭐예요? 야, 느낌이 어떻습니까? 핵심 원자재법 들어보니까 어때요? 야, 우리는 그냥 우리 것만 지킬게. 내수 보호.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거에만 돈을 줄게. 약간 IRA랑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뭐냐면 핵심 원자재법이라는 건 유럽연합 영내 배터리 공급망 강화, 핵심 원자재 영내 조달 비중 확대를 위한 목표로 한 규제 프레임이에요. 왜냐면 유럽에서 워낙에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야, 그냥 우리 거 안에서만 좀 할게, 이런 것들이에요. 유럽이 왜 이렇게 시장이 커졌냐 아시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유가가 비싸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텔레그램에 늘 올려드리지만 3월, 4월, 5월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량만 보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게 지금의 민심인 거예요. 그런데 플러스 거기다가 CRMA가 시작이 된다? 에코프로비엠은 완전히 호재인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의 포지션을 보면요, 한국 양극재 기업 최초의 유럽 현지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내 요건을 충족하는 안정적 공급자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규제 대응력을 갖춘 안정적 공급망. 회사 측은요, 헝가리 공장을 정책 흐름에 선제 대응하는 전략 거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외에서 수입하던 양극재가 영내 요건에 막히는 상황에서 현지에서 찍어내는 기업은 자연스러운 우선 공급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집중. 원래는요, 이 CRMA가 시작되기 전에는 유럽에서 어딥니까? 중국에서 가져왔어요. 왜? 저렴하잖아. 양극재 저렴하잖아요. 중국에서 막 덤핑 때려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더 이상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 우리 안에서 생산한 거에만 쓰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자연스러운 우선 공급처가 되는 거예요. 자, 인리 니켈 그리고 수주 파이프라인입니다. 자, 원가 경쟁력은 인도네시아에서, 매출 가시성은 유럽 OEM 협의에서 나옵니다. 자, 원가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 투자입니다. 헝가리 공장은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투자를 통한 저가 원료 공급망을 확보했습니다. 자, 양극재 원가에서 니켈 비중이 큰 하이니켈 제품 특성상 원료단의 비용 오이는 수익성에 직접 연결되는데요. 여기서 공장 자동화, 현대화 설비가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예요. 수주는 가시적 성과 협의 중입니다. 여러분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여러분 이게 에코프로비엠 우리가 2분기 보는 이유에, 자 집중 1번. 헝가리 세계 라인은 2분기부터 순차 가동되며 5월 18일부터 돌아가고 있어요. 회사는 유럽 시장 성장과 고객사 재고 기저 효과를 근거로 연간 판매 물량의 전년 대비 증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자, 북미 부진은 유럽 ESS 확대 전략으로 대응하는 구조입니다. 가이던스는 회사 전망치이며 실제 갈 수 있다고 하죠. 여러분 뭐예요? 헝가리 세계 라인은 2분기부터 순차 가동한다고 하잖아요. 언제부터 매출 찍히는 거예요? 3분기, 4분기부터 찍힌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리하면요, 에코프로비엠의 헝가리 스토리는 규제 수혜 입지, CRMA죠. 규제 수혜. 중국 나가라 이거야. 산업 가속화법으로 인해서 뭡니까? 이제 필요 없다 이거고, 핵심 원자재법으로 인해서 뭡니까? 규제 수혜가 입지가 되고, 인리 니켈의 원가입니다. 여러분 요게 중요한 거예요. 원료 전략. 헝가리 공장은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투자를 통한 저가 원료 공급망을 확보했습니다. 여러분 원료를 공급을 받아서 양극재를 유럽에서 만들어서 직접 납품을 해요. 어떤 게 이점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중국에서 암만 덤핑 때려도 이제는 뭐다? 우리가 공급자가 가격을 조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격 면에서 수직 계열화가 강한 거예요. 슈라야노 호재협의 캐즘 밸류에이션 종속이라는 변수가 함께 있는데요. 실적 측면을 보면 에코프로의 2016년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6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출하 당일 에코프로 주가는 장중 급등하며 2차원 지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 여러분 요거예요. EV 캐즘 일시적 수요 둔화인데 아니요. 유럽에서는 지금 3, 4, 5월 달 전기차 판매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평가 논란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지금 뭡니까 여러분? 리튬 수요가 확인이 되면서 고평가가 아니라 지금 주가가 고점에서부터 하락한 것을 보더라도 아직 고평가 논란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헝가리 출하는 분명한 진척이긴 한데 그동안에 걱정이 많았던 거 성장성과 플랫폼 종속 사이의 갈림길이라는 평가 동시에 존재하는데요. 이거를 해결하는 게 지금 뭡니까? 지금 ESS 시대와 유럽 현지화 시대인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에코프로비엠을 우리가 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렴할 때 매수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타에서 시작되는 실증입니다. 6월 10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국내 첫 미국 현지 DLE 실증 협력 계약했습니다. 담당 매니저님께 말씀하시면 돼요. 자, 포스코리스가 호주 자원개발 기업 S 리소시즈와 미국 유타주 그린리버 지역에서 DLE 데모 플랜트 건설 운영을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죠. 어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제 박수 한번 쳐주시죠. 어제 나온 겁니다. 리튬을 현지에서 뽑아버리겠다. 그죠? 왜 중요하냐? DLE란 무엇이냐면 증발시기의 한계를 넘는 차세대 리튬 추출입니다. 그죠? 다이렉트 리튬 익스트랙션, 리튬을 직접 뽑아버린다 이거예요. 다이렉트 리튬 익스트랙션, 그죠? 뭐냐면 농도가 낮은 리튬 염호에서도 경제성 있게 리튬을 직접 뽑아내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뭡니까? 직접 추출을 해버린다. 어떤 게 좋아요 여러분? 생산 기간이 짧잖아요. 그리고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기존 증발식은 기다려야 돼. 근데 DLE 같은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회수율이 좋으면서 생산 기간이 짧아요. 많이 빨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리튬 광산은 왜 유타에서 할까요? ESS 많이 들어가니까. ESS만 들어가요. 리튬이 얼마나 많이 쓰이는데. 배터리를 현지에서 공급을 해버린대요 여러분. 누구한테 좋아요? 누구한테 좋아요 여러분? LG엔솔과 삼성 SD한테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양극재를 다른 데서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포스코젠스가 직접적으로 야 우리가 줄게 해버려서 딱 줘버리면 뭐가 좋아요? LG엔솔과 삼성 SD에 그만큼 수주가 많이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는 자체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추진 중인 핵심 시장이죠. 현지에서 다이렉트 리튬 익스트랙션, 그렇죠? DLE 기술을 검증한다는 것은 향후 북미 리튬 자원을 현지 기술로 처리하고 공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민규님, 포가 에코프로 둘 중에 원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포스코홀딩스요. 포스코홀딩스 돈 벌 수 있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DLE 계약을 어제 맺었고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많았죠? 나 몰랐다 1번. 모르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뭡니까?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리튬을 미국에서 공급을 해버린다 이겁니다. 전망의 영역에서 사실의 영역으로 2분기 모멘텀의 본질입니다. 오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리포트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6월 둘째 주 2차전지 밸류체인의 소재와 자원, 기술이 같은 시점에 실물 진척을 보였습니다. 한쪽은 유럽에서 양극재를 출하했고요. 다른 쪽은 미국에서 차세대 리튬 기술 실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수요가 언제 살아나냐라는 질문에서 기업이 무엇을 실제로 진척시켰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수요가 있냐 이게 아니라 이 기업들이 실제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뭐 하시면 됩니까? 3분기, 4분기 매출, 2분기부터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려있다고 손절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민규였습니다.